Dare to Win.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적어라, 시각화하라, 자기 확신을 가져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켄 필드와 막 한슨이 들려주는 꿈과 행복의 지침서. 이 책의 저자인 잭 켄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은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카운슬러이자 저술가로 세미나 강사입니다. 평생을 인간의 가능성 개발과 행복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에 힘써왔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미국에서만 4년이 넘게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잭 켄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들려주는 꿈과 행복의 인생 지침서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당장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잭 켄필드의 말은 이 책의 주제를 응집해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또한 성공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예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이 경제적인 부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반지를 뽑히는 것은 내면의 도사리는 두려움과 승부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사는 것도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이다. 이 책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 목표 적기, 시각화, 자기 확신이라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잠재의식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이 긍정적이면 우리의 행동은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잭과 마크는 이처럼 마음의 지배를 통해 행복과 부와 성공을 이루라고 읽는 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기만 하면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말하며 그 다음은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실패의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결국 새 희망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1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문제가 곧 당신의 기회다. 당신은 정말 패배자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그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유명한 타고난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성공 가능성 없애버리는 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실패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에디슨 위대한 발명가라 생각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오늘날 갖고 있는 가치와 존경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이 에디슨을 처음으로 인터뷰했을 때입니다. 에디슨 선생님, 전구를 발명하려고 수천 번에 걸쳐 실패했던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라고요?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수천 번의 학습 실험을 한 거지요. 사람들은 모두 수천 번의 학습 경험을 가진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도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걷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2번, 3번 혹은 40번을 실패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만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마음이 이끌어준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모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마음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작동하는 18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 뇌세포들은 자신들이 움직여야 할 어떤 방향이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사용하려면 그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어디인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마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2. 목표를 적어라. 목표는 자석과 같습니다. 목표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목표는 수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목표는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자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즉, 잠재의식이 더 이상 두려움과 변명이 자신을 옥죄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수금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목표를 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적으자마자 적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구체적이고 영구적으로 행동해 나가겠다는 확증이 됩니다. 구체적인 일보 전진입니다. 이로써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진정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목표를 적으면 당신의 온 마음은 목표를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집중하라.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의미를 찾는 인간, Man's Search for Meanings의 저자 유태계의 독일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음식이나 옷은 물론 의학적인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동료들이 화장되는 동안에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물었다. 그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에겐 없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태도만큼은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끌어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한순간 한순간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남아 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루 할당된 음식은 콩 한 쪽에 들어있는 스프 한 그릇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좌절하노라 쓸모없이 힘을 소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부여했고 그 이유에 집중함으로써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적인 태도를 가졌고 태도가 일단 긍정적으로 바뀌자 나머지 문제는 자신의 기분에 좌우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확신을 가져라. 나는 최고이다. 무하마드 알리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그저 최고 선수가 되려고 권투하는 한 명의 권투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소니 리스톤과 대시합을 앞두고 캐시어스 클리어라는 청년은 기자들에게 나는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했다. 그때 기자들은 이 건방진 녀석을 비웃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승리하자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경기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예언까지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균형을 잡아라.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쪽 영역에만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각 영역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며 과도한 에너지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삶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얻어집니다. 당신은 대충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을 아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사람도 사랑받지 못해 인생을 망친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의 능력 발휘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심쩍어하면 당신의 능력은 줄어갑니다. 일곱 번째, 결혼과 가족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라. 당신이 결혼과 함께 그에 따른 전형적인 문제들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결혼은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삶을 함께 나눌 이상적인 반쪽을 찾는 것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하며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즉 당신의 목적과 주된 목표들을 이루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자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자유롭게 살려거든 부자가 되라.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성공과 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부유한 삶으로 향하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잡고 시각화하고 규칙적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며 적절하게 행동하면 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고 천천히 모으는 것보다 빨리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돈은 삶의 여러 가지를 선택 가능하게 합니다. 돈은 반짝이는 아이디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도 부를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회가 오면 부를 얻고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면 거기서 생명과 형태를 불어넣습니다.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12단계 1단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2단계. 부유한 생각을 가져라. 3단계. 어려운 시절에 속지 마라. 4단계. 돈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하라. 5단계. 나의 부유함은 모든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 6단계. 갇힘 상태를 벗어나라. 7단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마라. 8단계. 많은 것을 약속했으면 더 많은 것을 주어라. 9단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져라. 10단계. 돈을 벌기 위한 5가지 원칙. 11단계. 목표를 높게 잡아라. 12단계. 단호하게 행동. 9번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일은 매우 즐겁습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의 저자 맥스웰 몰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을 30일 동안 해보라. 그러면 31일째는 습관이 되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중독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습관에는 중독되는 것도 좋다. 긍정적인 중독을 추구하라. 얼마 전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여 생기는 긍정적인 태도는 새로운 의미의 행복을 가져온다. 잔병 치레가 사라지고 큰 병도 줄어든다. 일단 새로운 수준의 신체에 눈을 뜨게 되면 감정, 정신, 영혼 등도 새로운 수준에 눈뜨게 된다. 어느 한 가지만 절제하면 그로 인해 다른 것들이 모두 차곡차곡 정리된다. 건강은 당신을 행복한 감정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행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진다. 10번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늘 만나고 싶어하던 사람을 만나라. 당신은 당신을 즐겁게 해주고 당신에게 감명을 주며 당신의 성숙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수와 폭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 각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을 비춰주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자극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역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마음의 힘을 키우는 6가지 방법. 목적이 생기면 모든 영역, 특히 마음은 앞으로 가장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방향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므로 마음이야말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결정적인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입니다. 1. 바른 것을 읽는다. 좋은 책을 읽어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한 길로 안내해주는 책들을 가리지 않고 읽는다. 누구나 지도자, 리더란 책을 읽는 사람, 리더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2. 마음을 나누어라. 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라. 마음을 읽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3. 제자가 되라. 마음을 개발하고 싶다면 최고의 선생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라. 4번째, 감명과 교훈을 주는 테이프를 들어라. 테이프 하나를 듣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루에 30분씩 1년만 투자해도 하루 6시간씩 꼬박 한 달을 공부한 셈이 된다. 5번째, 세미나에 참석하라. 우리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감명과 교훈을 주는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권한다. 6번째, 나쁜 TV 프로그램의 영향에서 벗어나라. 텔레비전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남용되고 오용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다. 마지막 12번째, 영적인 자아를 깨워라. 사람에게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과정은 때때로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크민스터 퓰러는 가장 암울한 순간이 닥칠 때까지 자신의 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표 적기, 시각과 자기 확신이라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훈련으로서 긍정적으로 잠재의식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이 긍정적이면 우리의 행동은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잭과 마크는 이러한 마음의 지배를 통해 행복과 부와 성공을 이루라고 독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